저는 코드 실행 시점 제어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36기 웹 오비 이진영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주제 자체가 제가 겪었던 문제 하나 자체로 쭉 플로우를 이어갈 거라서 사실 크게 어려운 점도 없고 엄청 딥하게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 중간중간마다 제가 이제 물음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각자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드 실행 순서 파악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실행 시점 관련 문제, 제가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됐을까? 그리고 코드 실행을 흐름을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 실행 순서가 왜 중요할까? 사실 여러분들도 다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간단한 C 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코드를 보자마자 메인 함수로 눈이 가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printf 처음 덧셈 연산 시작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거고 그리고 add 함수를 부르니까 add 함수로 들어가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는 값을 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하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코드 실행 흐름이 왜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파악을 했을 때, 이 코드 자체가 덧셈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구나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 실행 순서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 실행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방금 간단한 코드를 보여드렸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비동기적인 코드도 없었고 그 위에서 아래로 저희가 그냥 코드를 읽어 내려가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비동기로 작동을 한다면 혹은 뭐 분기문이 생긴다든지 혹은 유즈 이펙트,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혹은 배칭과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코드 실행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간단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 디자인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 개의 텍스트 필드를 관리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인풋. 예. 그래서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필드의 개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가 개수가 늘어난 다음에 재렌더링이 되겠죠. 이 렌더링이 되고, 그리고 추가된 텍스트 필드에 자동으로 오토 포커싱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코드를 짜실 건가요?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오토포커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은 이제 오른쪽 위에와 같이 이 인풋에다가 이 REF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REF에 맵을 돌릴 때 여러 개의 이제 인풋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라스트 인풋 REF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커렌트에 해당하는 것을 포커스하도록 이벤트를 설정하면 되겠다 하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과물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풋에 넣고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마지막에 포커스가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이제 마지막 인풋에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가다가 이제 플러스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을 때서야 이제 이 인풋 마지막 인풋에 포커스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럴까? 한번 천천히 저의 코드를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이제 이 플러스 버튼에는 onClick이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코드에는 이 아이템을 추가해주는 텍스트 필드를 추가해주는 add 아이템이라는 코드가 있었고 동시에 포커스를 시켜주는 이 포커스 관련된 로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버튼을 눌렀더니 이 마지막 인풋에 포커스가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전 필드에 포커스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포커스를 눌러서 이 포커스 관련된 로직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저희가 원했던 그 새로운 인필드에 포커스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포커스라는 이 동일한 로직인데 같은 동작, 한마디로 같은 포커스 동작을 다른 시점에 실행을 했더니 다른 결과 값을 반환한다라는 것을 저는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코드의 실행 순서, 시점이 문제니까 이것을 바꿔야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콘솔을 찍어봤는데 이 첫 번째 포커스에서는 이 REF가 지정이 안 돼서 undefined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포커스를 눌렀을 때는 저희가 원했던 그 최근 인풋에 REF가 달려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처음에 이 add 아이템을 눌러서 포커스를 시키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REF가 지정된 이후의 시점으로 미뤄야 되는 거죠. 이 실행 흐름을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코드 실행 흐름 제어하는 거에는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리액트에서는 유즈 이펙트 혹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그리고 JS에서는 저희가 뭐 세션 세미나 때도 많이 했지만 이벤트 루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브라우저의 스택 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유즈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즈 이펙트라는 것은 뭐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사이드 이펙트, 즉 부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툴이다라고 알고 있죠, 다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아예 의존성 배열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존성 배열에 아무 값을 넣지 않고 처음 마운트 될 때 이 유즈 이펙트에 관련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안에 의존성 배열에 이 밸류 값을 넣어서 이 밸류가 바뀌었을 때 실행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제가 과연 이 유즈 이펙트가 정확하게 언제 실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유즈 이펙트가 정확하게 언제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유즈 이펙트가 언제 실행이 될지.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즈 이펙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동이 적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렌더가 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저 이펙트,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V돔, 버추얼 돔이 이제 가상 돔을 생성을 하고 나서 그게 실제 돔에도 반영이 되고 저희가 눈으로 한마디로 이 브라우저에 페인트가 된 이후에 이 이펙트, 유즈 이펙트가 실행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논외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 레이아웃 이펙트 같은 경우는 돔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돔이 생성이 되고 나서 이 페인트가 되기 이전에 이 레이아웃 이펙트는 실행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인풋 아이템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텍스트 필드의 길이가 바뀌었을 때 이 포커스 로직을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러한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컴포넌트가 처음 마운트되고 한마디로 뉴스 이펙트 때문에 포커스가 실행이 되고 이후에 의존성 배열 때문에 인풋 아이템스의 랭스가 바뀔 때마다 포커스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위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문제점은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포커스에 될 필요가 전혀 없죠. 사실 잘못된 로직입니다. 저는 add 아이템의 그 함수를 통해서 한마디로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만 이 포커스 로직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 불필요한 로직이 추가되는 것 때문에 이 유즈 이펙트는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생각했던 이 방법론은 이 이벤트 루프에서 이제 콜백 큐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싱글 스레드 언어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로직만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동기 거의 대부분 코드가 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비동기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벤트 루프랑 콜백 큐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콜백 큐는 저희가 크게 콜백 큐라고 그냥 알고 있지만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큐, 매크로 태스크 큐라고 불리는 것과 마이크로 태스크 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각자 처리하는 로직들이 달라요. 그래서 태스크 큐에는 setTimeout 같은 이러한 함수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 태스크 큐 같은 경우는 이 프로미스 된 한마디로 프로미스 관련된 로직은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들어가서 비동기 처리 로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둘 중의 차이는 사실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일단 태스크 큐, 매크로 태스크 큐보다 마이크로 태스크 큐가 조금 더 처리 우선순위가 높다, 먼저 실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포커스 되는 로직을 태스크 큐에 넣으면 이 뒤로 저희가 원했던 대로 이 뒤로 미루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제 매크로 태스크 큐를 쓰냐, 혹은 마이크로 태스크 큐를 쓰냐, 이 두 가지의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 정확하게 이 태스크 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리액트에 도움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렌더가 되고 나서 이후에 무조건 이 태스크 큐에 해당하는 로직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서치를 해봤는데 명확한 그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사실 둘 다 동작을 하는데 일단 제가 선택했던 방식은 이 왼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를 써서 이 라스트 인풋 REF가 포커스되는 로직을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넣은 거죠. 한마디로 이 돔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REF가 이 인풋에 붙고 나서 확실하게 붙고 나서 이후에 마이크로 태스크 큐를 통해서 포커스되는 로직을 뒤로 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벤트를 구해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러 온클릭 함수가 이제 누르게 되면 풀스택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add 아이템, on 아이템 change 이게 set state 관련된 로직에 추가가 되고 그래서 리액트의 set state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배치 한 번에 이제 나중에 몰아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한 번에 렌더링이 되고 한마디로 이때 저희가 원하는 프롭스를 통해서 이제 REF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저희는 아까 지정을 해놨던 마이크로 태스크 큐의 프로미스 템, 이 포커스 로직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플러스를 누르면 마지막 인풋에 바로 포커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실행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도 이번 웨비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과연 유즈 이펙트, 리액트 뭐 개발을 하면서 혹은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루프와 관련해서 이 모든 실행 코드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저한테 질문 던져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이 실행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성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해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토대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